이제 오랜만에 중톡 다시 하는 거고요. 인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SM에듀 원장이고요. 이성민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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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토골은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김혜란 쌤입니다. 네. 아, 뭐 근황 이게 뭐 바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도나 뭐 어머니들도 그렇고 뭐 가벼운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요즘 어떻게 뭐 하고 지내시죠? 뭐하고 요즘- 지내시죠? 요즘요. 일단 감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 약간 네. 목감기처럼도 그렇고 애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교실마다도 애들 아직 감기 환자들이 한두 명씩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체감상 마지막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감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1교차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조금 따뜻해졌다가 다시 또 추워지고 꽃 폈어요. 꽃이 이러다 질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만발이니까 어디 네. 놀러 가시려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벚꽃이 원래 이 정도 시기에 계속 폈나요? 좀 더 빨랐던 그냥 느낌상 그냥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는 건지. 빨라졌죠. 제가 대학교 때는 4월 중순 하순쯤에 시험 기간에 대학생 때면 5년 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5년 전.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네. 약 올라서 계속 시험 기간에 꽃 구경 못 하니까 약 올라서 중간에 가서 이제 구경하고 왔었는데 그 기억이 4월 중순이었던 네네 거예요. 4월 중순 하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피는 걸 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 날씨도 좋고 네, 올해 뭐 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올해 4분의 1이 벌써 갔다. 네. 이제 시간 남은 너무 빨라요. 4분의 3 이제 알차게 보내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음. 자 일단 오늘 좀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줌톡 진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기왕 뭐 얘기를 이렇게 드릴 때 그냥 브리핑식인 것보다는 조금 더 대화 나누는 형식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부모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즉刻그냥 바로바로 그냥 채팅에 정돈이 좀 덜 된 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바로 남겨주시고 공감도 좋아요. 뭐 네, 뭐 좋습니다 이런 거. 근데 채팅에 남겨주실 때 자 여기 호스트가 있고 공동 호스트라고 돼서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 창 있죠? 그곳에 남겨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호스트는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렇게 그 채팅창은 그 상담은 이곳에라고 되어 있는 그 공동 호스트 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질문에 따라서 조금 더 후반에 이렇게 모아서 답변 드리는 부분도 진행할 겁니다. 바로바로 또 답변 드리는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아 이 주제가 좀 무거워요. 오랜만에 저희가 이런 대화를 부모님들과 나누기에 앞서서 어떤 대화부터 먼저 할까 좀 뭐 고민했다가 맞아요. 결국은 큰 틀에서 뭐 수학의 이제 큰 틀이 이제 대수랑 기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 전략,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수기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기 나눌 게 많아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와, 이 얘기인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행의 추세가 요즘 어떠한지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최근에 학원들의 수업의 변화가 어떠한지, 또 학생들은 어떤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지, 그렇다면 이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학습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아마 생각해봐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수하고 기하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징을 좀 얘기하고 그것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 답변하는 시간까지 가질게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당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저희가 느끼었던 부분들 이렇게 뭐 드리도록 하고 어머님들도 아 맞아요 또는 저희는 제가 봤을 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남겨주시면 그런 것도 바로 소개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예요. 선행 추세. 이게 이제 뭐 말은 좀 뭐 거창하긴 한데 최근 아이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요즘 선행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선행이 현행처럼 어떤 메인의 학습인 거잖아요. 조금 더 앞서서 공부하니까. 요즘 아이들의 공부 추세가 좀 어떤가? 요즘 애들 봤을 때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라고 느껴지는지
뭐 그냥 뭐 소소하게 각자 느끼는 얘기들 혹시 있으시면 선행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네. 점점 더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뭐 내신을 하는 친구들 수업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 저 오래전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 맞아요. 3학년 중간고사 첫 준비하면 너 3학년 거 언제 했냐? 그럼 한 2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응. 맞아요. 2년이면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오래된 거예요, 오래.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했는데도 그게 학년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애들 입장에서는 일찍 하는 거고 네.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고 또 학원과 쪽은 전화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한 뭐 초 4, 5 정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예전에 이제 좀 했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초3 어머니들이 이제 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초3 어머니들이 연락이 오고 또 이제 그 준비하고서 좀 그런 수업들도 이제 하다 보면 초2 가끔 초1 또는 뭐 7살 그런 친구들이 맞아요. 거기서 수업 들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연락이 일찍 온다라는 걸 넘어서서도 조금 더 실제 아이들도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도 생각이 들어요. 선행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약간 뭐냐면 각 학원마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학습을 좀 더 빨리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요 시기에 연산을 시키면 좋대 뭐 해야 된대 어떻게 보면 영어 유치원이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학습의 기술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 시기엔 요거 요 시기에 요게 적절하다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 기본적으로 선행이 좀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 현재 선행이 좀 빨라지고 있고 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직접 조사를 하고 했었잖아요, 지연 쌤이. 네네. 그러니까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바뀐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이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 과정을 이제 선택 과목까지 다 진도를 마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좀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실제 고등 수업하는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도 또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많게는 입학생 중에 한 10% 이상 거의 선생님들 체감에도 한 1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선택 과목까지 다 아이들이 끝내고 온다는 말씀을 이제 실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빨라진 그 추세가 쭉 이제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10%라고도 하고 뭐 한 50명 정도는 거의 해갖고 온다라고도 얘기도 네, 하고 50명이면 20%가 넘죠, 사실. 요즘 이제 학교가 뭐 많아야 300명이니까 맞아요. 뭐 6분의 1, 5분의 1 뭐 요 정도 순으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런 걸 또 봤을 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경시 쪽이 여전히 이제 많은 학생들도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경시에 대한 무게중심이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경시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선행 쪽을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죠. 이건 이제 입시랑도 연결될 수도 있고 네, 뭐 맞아요. 의대 쪽이든 네. 뭐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선행을 조금 더 빠르게도 하고 많이도 하는 추세는 좀 있다.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정시는 내신이니까 맞아요. 네. 내신을 위해서는 일찍 시작을 해야 된다. 어머님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채팅 남겨주신 분도 뭐 선행을 위한 선행을 하는 맞아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행이 그냥 메인이 됐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이따가 이 뭐 선행이랑 뭐 선선행 뭐 여러 가지 용어들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질 건데 일단 선행의 현재 추세는 이런 느낌.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원들의 변화. 최근에 이제 뭐 학원들은 뭐 좀 변화하는 느낌들도 있어요. 뭐 이제 뭐 몇몇 학원들이 이제 더 커지고 이제 잘 된 학원들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어떤 학원들에 더 몰리는 현상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느끼시기에 그냥 현재 학원들 좀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주변에서도 아는 원장님들도 저도 있고 아는 선생님들도 얘기 나눠보면 이 변화의 흐름은 되게 비슷합니다. 뭐 어떤 느낌, 뭐 변화들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잖아요. 메이저 학원.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학원들. 커리도 그냥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학원의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또 선행을 그쵸. 해야 하면 또 입퇴 준비를 해야 맞아요. 하면 입대 준비한 학원이 또 있기도 하고 그쵸. 예. 그다음에 뭐 선선행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음 상위 그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상위반으로 또 넘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수요가 곧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황땡, 뭐 소땡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 뭐 3학년 1과정, 뭐 2학년 1과정 심화를 원합니다. 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학원은 계속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학원들은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과정을 좀 심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많이 약간 하시죠. 관리형 수업, 그쵸, 뭐 그쵸. 일명 맞춤 수업 형태들도 있고 개별 수업, 맞춤 네. 수업 뭐 이런 수요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연 쌤이 느끼기엔 일단 뭐 가장 크게는 저희는 수업하면서는 그래도 학생 수가 줄기는 주는구나 이제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죠. 그렇죠. 이 학생 수는 물론 대치동 기반으로는 오는 학생들은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대치동이 뭐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이나 교육이 크게 변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불씨가 살아 있을 곳으로도 전 여겨지기 때문에 이곳은 아직 뭐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이 대치동을 다니는 학생 수는 적지는 않아 보여요. 예전보다도 뭐 멀리서도 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학생 수의 감소, 뭐 학생 수의 감소라는 건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인구 대비 뭐 80만 명 중에 상위권 1, 2%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40만 명 중에 1, 2%가 차지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어떤 포지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 인원수가 감소하면서 각 학원마다 느끼는 어떤 변화들이 결국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껴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준비한 얘기 이제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학생 수가 준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좀 이런 부분 소형 학원들은 이제 맞춤 수업화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각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 작은 학원들, 전 이런 느낌입니다. 식당이랑 비유하자면 작은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부분 여기에서는 이걸 잘한대. 여기서는 이건 잘한대. 근데 이거는 전 지역 식당이랑도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식당도 보면 예전에는 지역 맛집들이 지역 빵집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요즘은 다 프랜차이즈들이 싹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건 마케팅이랑 뭐랑 그런 것들도 연결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지역 맛집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뭐 약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만의 수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약화됐다라고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덜 파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 또 소형 학원들은 좀 맞춤 수업 형식으로 또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학원 쏠림 현상,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작성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느껴졌던 거는 이 시기가 뭐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유튜브도 확 확장이 되고, 그렇죠? 유튜브에 대한 그 참고로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저쪽에도 눈도 좀 맞춰주시고 네네.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또 이렇게요? 하면서 다들 이렇게 막 고개 숙인 것만 다 나오면 웃기니까 근데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되게 신경 써요. 얼굴 네. 크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뒤로 이렇게 아니죠. 일부러 있는 이유가 있는 원장님이 거예요. 앞으로 오셔야지 제가 좀 더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렇지 않나요, 지원 쌤? 자, 그래서 코로나 시기부터 당연히 이제 흐름상 어머니들은 이제 어떤 이것저것 학원을 찾아다니는 일들은 당연히 줄었고 네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되게 이제 안개처럼 또는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시야가 이렇게 쏙 가려지면서 그나마 높은 건물들만 몇 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약간 해수면 상승같이 느낌으로 무언가 다 안 보이는데 저기 뭔가 보인다 저기 뭔가 보인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큰 학원들이었던 거고 그런 학원들도 이제 인터넷 마케팅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원들의 어머니들이 조금 더 이제 눈이 갔었던 경향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찾아다니는 일들도 좀 적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 좀 자료 찾고 그리고 이제 이 대형 학원에서는 전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대형 학원은 저는 되게 뭐 어설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또는 심화적으로 뭐 교재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단점 같이 느껴질 때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 뭐 교재를 이제 꼼꼼하게 만들고 심화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제 학습들은 얼마나 더 심화적인 자극을 줄 것이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만들고 얼마나 더 이론이나 그런 걸 풍부하게 해서 만들까라는 건데 제가 느끼기엔 이런 비유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볼 건데 얇은 책이 아니고 이만한
전 세계의 운전면에 관한 모든 지식과 법이 다 들어있는 내용으로 공부하는 느낌? 너무 세분화해서 너무나도 깊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너무나도 심화 이론들을 더 많이 넣어놓은 경향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심화를 다뤄주기 때문에도 유명했지만 그 학원들은 그런 심화를 새로운 걸 더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지. 아이들이 받아들이긴 점점 힘든 상태 그걸 직접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있어요. 여긴 전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선선행 또는 그 대형 학원을 공부하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한 과정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각자 공부하는 것들이 좀 달랐지만 확실하게 어느 부분을 좀 더 쏠리고 그 부분의 커리를 따라가려다 보는데 그 커리 자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따라가는 학생들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더 준비가 필요한 그런 현실이 현재 있지 않나. 뭐 이런. 사실 대형학원 얘기하려면 저희도 대형학원에서 만난 사이여서 그렇지. 할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조금 연식이 된 찐들은 대형하고 나와서 네. 자기 걸 하거나 네.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전문화되는 그러니까 대형에서 전문이 아니라 좀 소형에서 전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이들을 그만큼 이제 관리를 해주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커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쨌든 대형학원은 그 짜여진 네, 그 틀 안에서 내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쌓이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하는 경우에는 점점 네. 내가 직접 아이들을 챙겨보자 그런 식으로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배운 점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래. 녹여내고 싶은 거죠. 이거 약간 선생님 상담 프로그램인 거죠? 자꾸 뭐나 이게 아니고. 자,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학원들은 변화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요즘 아이들 보면서 이건 어머니들도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잠깐 얘기 드리자면 채팅에 하나는 상담 X돼 있죠? 거기는 지금 요 줌 촬영용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 이제 상담은 이곳에라는 그 채팅 공동 호스트가 있어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좀 봤을 때 어떤 변화든 좋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전부터 얘기하자면은 요즘 애들이 그냥 예전보다 더 이뻐 보여요. 다 잘생기고 이쁘고 좀 더 제가 나이를 먹고 있는 건지 애들이 실제 이뻐지는 건지 잘 나이를 꾸민 먹고 있는 것이 건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더 좀 이쁩니다. 이쁘고 네. 이쁜 걸 많이 추구하기도 해요. 애들이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대세는 뭐 맞아요. 핑크의 유니콘 뭐 이런 거. 제가 아직 대세는 아닌가요? 전혀 모르는 아이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은 본인들도 예뻐지는 걸 선망하죠. 이쁘기도 하지만 또 춤도 잘 춘다고. 춤도 너무 잘 추고 저번에 그럼 애들을 어디 나이트에서 한번 만나신 거예요? 아니 학원 나이트 네. 학원 나이트 네, 나이트까지 공부하다가 네 넘어갈게요. 네 그 아이와 나이트셨나요? 그다음 시원쌤 네, 네. 끊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저께 수업하면서도 애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저희가 엉덩이 힘이라고 얘기를 좀 하잖아요. 아직도 그 부분이 코로나 겪은 이후에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잘 못 버텨해요. 아직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긍정적인 아직 얘기만 좀 더 긍정적인 해주세요. 왜냐하면 타입이에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다 부정적인 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긍정적인 얘기들. 아, 요즘 애들 요즘 아이들이요. 네, 굉장히 밝고요, 뭐 적극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또 이제 수업에서의 변화는 물론 여기서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네, 네. 우리는 최근에 몇 년 전 학생들 저 기준으로는 그래요. 제가 이제 커리는 정해놓고 그 커리 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겪어봤을 때 그 아이들이 현재 이런 변화들을 계속 쭉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변화는 문해력이 부족하다. 제가 수업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 인류는 더 이상 3줄 이상의 문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인류부터는 3줄 이상의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끊어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한 느낌? 뭐 이런 느낌.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이전부터도 계속 했었죠. 국어 실력이 먼저 바탕이 돼야
수학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이건 기호까지 뭐 외계어 같은 기호를 사용하니까 이걸 가지고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네가 일단 너의 언어부터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문장이 마찬가지예요. 일단 좀만 길어지면 안 읽으려고 그래. 이게 저희가 나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문제 해석해주면 풀어요. 애들이 약간 야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런 뜻이야라고 해석해주면 풀고 음. 스스로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서 여기까지 나누어서 읽어봐라고 하면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길게는 좀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네. 지금 어머님이 주변 5학년 친구들 다른 과목 줄이고 수학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예전부터 네. 근데 이제 뭐 수학이 대충 절대적이니까. 약간 이렇죠. 약간 시간 분배적으로 봤을 땐 영어는 예전에 조금 더 어렸을 때 해놔서 이미 그쵸. 웬만큼 잘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다라고 네. 치고 그다음 이제 수학을 메인으로 하고 보통 이제 과학 같은 거 이제 주말에 뭐 한 번,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어 뭐 한두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어도 대부분 한번 수학의 정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각형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청각형 네. 듣는 시각형. 그러니까 시각은 어쨌든 쇼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워낙 아이들이 쉽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짧아야 되고 한 번에 일단 탁 짧아야 돼. 인식이 근데 돼야 되고. 근데 문장 자체는 수학 문제는 긴 것들이 나오는 맞아요. 것들이 주 그리고 어려운 문제니까.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말을 조금이라도 느리게 하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아, 답답해서. 답답해요. 저 같아도 싫어요 말 느리는 자, 얘들아, 우리가 볼 게 뭔데 이런 식으로라도 장난으로 하면 애들이 아,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뭐예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 더 뭔가 빠르게도 이제 원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 또 집중력에 대한 부족도 집중력이 빨리빨리 나가기도 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요즘 이런 분석은 뭐 유튜브에 대한 내용, 쇼츠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짧게 하는 거, 또 정리해준 영상들이 워낙 정리해주니까 스스로 친절하지, 정리하는 그렇지. 능력이 없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집중력도 좀 약하고 좀 이제 피로해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렇게 저도 자극 주면서 집중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자극 주면서 아마 집중했으면 또 다른 곳에서 더 집중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빨리. 네. 더 빨라졌어. 자, 맞아, 그러면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뭐 약간 좀 쓰면서도 좀 이렇게 써도 되나 싶긴 했는데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표현력은 또 더 강해졌어. 이게 유튜브 댓글 문화일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표현은 강화됐는데 공감 능력은 부족해졌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반대로 갔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야 저기서 저기 어디에서 떡볶이 뭐 먹어봤니? 거기 진짜 맛있지 않아? 그럼 애들이 예, 진짜 맛있지는 않아요. 그거보단 좀 덜 맛있어요. 야 여기 완전 맵지 않아?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 매운 건 아니에요. 먹을만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를 공감을 안 해요. 다 다르대. 분명히 이제 큰 틀에서 또 재밌는 거. 얘들아 이렇게 이런 모래시계 모양 제가 이렇게 그려주면서 자 이건 이런 리본 모양이 있지? 선생님 왜? 그건 나비예요. 근데 나비나 리본이나 구조적으로 큰 틀에서 비슷한 뜻이면 이렇게 공감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공감하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펜. 얘들아 펜 하나씩 먼저 꺼내. 공감해 그러면은 주셔야죠. 펜 하나씩 꺼내라고 하면 애들이 펜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명사적인 약간 대화나 그런 부분 제가 부족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런 느낌. 뭐 다른 뭐 혹시 공감 이런 느낌은 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장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한두 네. 학년이 높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요즘 애들 이제 그래도 학교 제대로 간지 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좀 회복되는 느낌은 있어요. 어쩌면 이제 저희 초반에 시작할 때 선행 빨라지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점점 어린 학생들 오는 얘기 나눴는데 제가 그 경험한- 영향도 있을 수 제가 경험한 있겠어요. 좀 친구들이 대거 코로나 시대를 완전 제대로 겪은 또 시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쵸, 아이들이 그쵸, 완전 그럴 수 있어요. 잃어버린 3년인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딱 뭉쳐서 그 시기를 거친 친구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기 동안 진짜 급격하게 변했어요. 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변화 이런 느낌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수업하면서 약간 단점처럼 느꼈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정도. 그리고 요즘 애들 다 눈도 이렇게 크고 속눈썹도 막 길고 약간 그러더라고 막 땡글땡글하고 네
그래요. 다 예뻐 보이시죠? 진화? 다 예뻐 보이시죠? 아, 뭐 먼지 진화설 있잖아요. 이렇게 속눈썹은 먼지를 가리기 위해서 공기가 안 좋아서 속눈썹이 길어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학습의 기본 원리. 요거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특히 이제 수학 기준으로 과목마다 공부 방식들은 다를 건데 공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는 다들 생각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학원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느끼기에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게 공부야. 이게 진짜 공부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뭐 네, 먼저 얘기해. 공부의 목표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해 이게 공부해야지 점수 나와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점수가 나오려면 내가 원하는 이거 어쨌든 긴 레이스에서 입시 레이스에서 성공을 하려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진학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부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아이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해냐 적용이냐 중요한 얘기 네네. 하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이해냐 적용이냐 그래서 결국은 예습이냐 심화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뭐 선행이냐 심화냐 진도를 나갈 것이냐 그게 선행이죠. 그다음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심화를 할 것이냐 뭐 그 얘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둘 다 그쵸. 중요하죠. 둘 다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듣는 게 아니 개념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풉니까? 근데 저는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던 게 개념을 몰라서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빠르고 캐치력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문제만 조금 비틀어 놓으면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화라는 이름으로 딱 걸려버리면 어머님들은 이제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념이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념은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 저는 그것도 연습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지원 쌤도. 그러니까 결국 이해냐 적용이냐는 그냥 저희가 학습하는 순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해력 진짜 그쵸. 음. 워낙 이제 특히 저희가 대치동에서 만나는 아이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와서 이해하는 훈련은 정말 많이 받아와서 설명을 해주면 아 그게 그건가 봐라는 거는 캐치를 빨리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언제나 고민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고 조금 고민하다 안 되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대신 문제를 끊어서 읽어주고 대신 문제를 해석해주고 대신 식을 세워주고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그냥 사칙연산하는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적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채워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이제 뭐 학습 기본 원리 이제 뭐 결국은 공부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개념만 다 알면 문제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만 확실하게 체크하면 된다라고 그런 것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계속 많이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쪽 학습량이 적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론만 더 공부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예전에 이제 극단적인 대화도 이제 선생님들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한 달 동안 개념 공부만 해. 한 사람은 한 달 동안 문제만 풀어. 개념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 기준으로 뭐 일단 해봅시다. 그럼 누가 더 잘할까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전 문제만 푼 친구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어느 단원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개념만 안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은 그 개념의 끝부분을 살짝은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른 약간 수많은 유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개념들을 결국은 끄집어내는 이 과정이 되게 학습에서 중요한 거라고 보고 이해와 적용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는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거, 넣는 거랑 출금하는 거, 빼는 거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예금을 해야 출금을 합니다. 돈을 넣어야 뺄 수 있는데 넣긴 할 수 있는데 뺄 수 없다면 넣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최악이죠. 네. 돈은 빼서 쓰는 맛이죠. 물론 넣은 게 있어야 돼. 물론 넣은 게 있어야 뺄 수 있는 게 있는데 학습이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같아 들어갔다고 자기게 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꺼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도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우와 내가 공부가 엄청 되네. 알려주면서 나에게 완전하게 체계가 계속 잡히네. 실제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서 꺼내는 과정이 적용인 거고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꺼내면서 자기 된다. 네, 오케이.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요쯤에서 이제 어머니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들 우리가 연산, 선선행, 사실 선선행 있고 요즘 선선선행도 있는 것 같고 더 붙여도 되나요? 선행도 있고 심화도 있고 내신. 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뭐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 언어 사용 이 정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기준이 네. 연산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기준은 우리의 기준 여기서 선행부터 선행.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메인 학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황땡일 수도 있고 C땡 학원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게 들리네. C 땡땡 학원 네. 학원도 있고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 어떤 메인 커리를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그 메인 커리를 하고 있는 걸 선행이라고 봅시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선행 자체가 저는 심화이기도 해요. 너무 어려워. 그 내용들이 너무 맞아요.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맞아요. 있어요. 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건 원래 이제 한번 제대로 배우고 그걸 심화로 뭔가 총 정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재학년이 됐을 때 내신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선행 기준으로 앞쪽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앞쪽 거. 선선행은 뭔가요? 선선행. 선행을 하기 위해서 선선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선행은 기본 개념부터 찬찬히 나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선행에서 쓰는 교재 자체가 거의 응용 심화서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바퀴를 굴리는 그런 게 좀 생기면서 근데 그걸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없죠. 음. 따라하죠 그냥. 선생님 네. 구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인 학원에 커리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정말 저희가 얘기하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서를 가지고서 그 기초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떤 이제 얘기들이 흘러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결국은 선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행을 뭐 시중 교재로 예를 들까요? 뭐 선행을 할 때 첫 바퀴를 뭐 센 같은 걸로 돌린다 하면 센 같은 것만 돌려도 사실 다행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선선행에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개념서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저희 많이 보는 것들 개념 중에서 유형. 개념 유형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좀 미리 좀 다져주는 그런 과정들을 선선행이라고 이제는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선행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선행. 그러니까 이 선선행의 필요성은 선행으로 하는 학원의 커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져서. 심화서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정보의 또 차이에서도 발생하는 건데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뭐 황땡이든 어떤 학원들을 갈 때 우리 아이 그냥 거기 갔어. 학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아이가 초반에 비해서 점점 못해. 초반에 초등 과정까지는 그럭저럭 하다가 점점 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깨닫는 시기는 다른데 그 깨닫는 시기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이제 깨닫고서 놀라는 시기는 우리 아이 빼고 다 선선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이 커리를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라는 부분이 되게 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는 선선행은 또 속도가 좀 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선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걸 이렇게 하기에는 또 바쁜 거고 선행이 또 빨라지는데 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그런 심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선행 그런 수업들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선선행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그 부분을 습득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빠르게 한번 보여주느냐 아니면 아예 그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조금 힘들게 공부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앞서 있는 연산은 뭔가요? 연산은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여기서 그럼 얘기하는 포인트는
선행에서는 그러니까 선행은 당연히 뭔가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고 선선행은 그 과정 자체가 좀 너무 어려우니 그거보다 조금 더 미리 정확히 배우면서 개념을 좀 더 익히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연산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뭐 곱셈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자마자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야 알겠지? 응용해서 풀어봐. 그게 뭐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그 어머님들도 운전 처음 배울 때 아 이게 엑셀이고요, 이게 이거고요, 앞으로 누르면 가고요, 이게 깜빡이고요. 자 운전 시작하세요. 뭐 안 됩니다. 기술을 익혀야 돼. 계속 움직이면서 깜빡이 뭐 이렇게 깜빡이 똑딱 하고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비 오면 이거 하나씩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 트레이닝에선 다소 연산이란 부분에서는 다소 원리에 대한 이해는 조금 약화돼도 미뤄둬도 돼요. 되죠.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 맞아요. 이게 연산이란 부분이 자동화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네. 저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꼬꼬마 때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구구단을 일단 의미 없이라도 자동화해서 암기하고 나면 사실 그게 곱셈에서 이렇게 덩어리 지어 묶는다는 원리가 들어 있었어라는 건 조금 더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해시킬 때 더 이제 그렇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인 뭐 연산하는 것들, 공식 같은 것들, 뭐 계산력 이런 것들을 일단 자동화 시켜놓고 나서 근데 이게 어떤 원리가 있냐면 도형 가지고도 그건 오히려 설명할 수 나중 있고. 문제일 때가 있죠. 네, 예. 맞아요. 대표적으로 중1 때 음. 빼기가 플러스가 아. 됨을 깨닫는 거는 저는 그게 그 깨달음은 저 되게 나중 문제일 수도 맞아요, 있다라고 맞아요. 봅니다. 네. 빼기 또는 이제 뭐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이 왜 곱해진 게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그 원리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적용을 많이 해서 배우면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너무 가볍게 넘어가면 아이들이 되게 오래 꼬이기도 하죠. 그렇죠. 시간. 자, 이 정도로 저희 오늘 얘기 주제를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번에도 또 가까운 시기에 또 있고 그래서 줌톡을 꾸준히 좀 해나갈 거니까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꽤 있네요. 이게 얘기 은근 많죠.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네요. 매력. 줌톡의 매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랑 기하의 어떤 과정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기하를 얘기할 건데 물론 저 말고도 기하 얘기하셔도 좋고 대수 쪽 뭐 지연 쌤이 초중고에 대한 간단한 흐름 한번 학습적인 흐름을 쭉 한번 잡아보시죠. 일단 초등에서의 대수는 아이들한테 형식적인 어떤 기호 같은 걸 직접 도입하기 전에 아직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니까 그런 원리를 녹여내서 조금 더 사고력의 색깔로 먼저 아이들한테 경험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근데 이제 초등에서도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커서 이 아이가 이제 형식적인 기호 가지고 연산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하는 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너무 사고력에만 이제 매여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초등 과정 자체는 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중등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고력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기호 가지고 수학적인 식을 가지고서 이제 수학의 언어로 한번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그 기호와 이제 식에 익숙해지는 과정들 그리고 준비물들을 좀 챙기는 과정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사실 고등에서 꽃을 피우고 싶은 거죠. 고등에서 대수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적분,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에서는 이제 중등과 달리 중등에서 각각의 도구들, 각각의 이제 뭐 기호나 연산들에 대해서 훈련을 했으니까 그게 막 단원별로도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이제 유형들도 막 이제 개념들이 막 섞여가면서 사실 함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고 사실 부등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함수를 풀고 싶은 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좀 단원 간의 연계성도 강해지고 또 어쨌든 범위도 많이 확장되죠. 네, 확장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외계어 같은 것으로. 일단 저는 그 정도 흐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문득 미술 같은 거로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초등 거는 네. 내가 그릴 그림에 네. 점만 몇 개 찍어 놓는 거 이렇게 이런 그림들인데 점들을 그냥 몇 개 찍어 놓는 느낌. 그다음에 중등은 그걸로 이렇게 이제 밑그림이 다 그려지고 네. 실질적인 완성은 이제 고등인 건데 네. 또 이런 느낌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에 있는 많은 연산이나 그 부분은 중등에 있는 그 미지수를 다룬 어떤 계산들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진짜 전 과정인 거고. 그쵸, 그쵸. 그리고 네, 또 맞아요. 중등 과정은 고등 과정만을 위해 거의 존재하는 애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등을 이렇게 탄이하고 그거 이제 고등 사고를 받아들이기 위한 뭐 그런 과정. 그렇죠. 아까 내용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고등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중등 걸 보면 사실 중등 과정은 준비물 챙기기 시간인 거예요. 이거였어? 네. 이런 초등은 느낌 준비물 들잖아. 이름 익히기 정도인가요? 그렇죠. 준비물 이건 자야 어. 자 따라해봐 하는 게 초등인 네, 거고 그러고 자를 나면 챙겨가 중등인 거고 네, 이제 고등은 그걸 이제 그걸로 가지고서 정말 우리 네. 이제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보자가 고등이 되는. 일단 할 게 많다. 굉장히 많죠. 많다. 그리고 이제 기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기하 이제 도형이라는 게 초등에서도 이제 도형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약간 블록 그런 것들도 기하 도형의 측면이긴 한 거잖아요. 네네. 블록에 이제 숨은 개수 찾고 막 이런 부분들. 초등에 있는 상당수 기하는 중학교 1학년 범위랑 중학교 2학년 초반 범위 있는 내용을 살살 흩뿌려 놓은 정도 내용이에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중학교 수업을 시작했을 때 얘들아 평행사변형 알지? 아, 예, 알아요. 본 적 있어요. 평행사변형. 각이 이렇게 생긴 같아요. 거야. 뭐 길이 같아. 요 정도 대략적으로 알게 만들어 놓는 정도가 이제 초등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등 과정의 선행은 저는 이제 물론 극심화까지 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키워 놓는 것도 괜찮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심화는 중등이나 고등 쪽에 있기 때문에 초등 쪽은 엄청난 심화서까지 당장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과정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중등 부분은 정말 기하의 시작은 중등인데 이게 중1, 중2, 중3 기준으로 봤을 때 중1은 수많은 언어들을 챙기는 약간 준비물 챙기기 같은 과정이 여기 또 나와요. 동의각, 억각, 막곡지각, 그 다음에 뭐 꼬인 위치 이런 도형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3.14 원줄 그 부분을 이제 파이로 대체하는 거, 네모를 이제 x로 바꾸는 뭐 바꾸는 그 연산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요런 정도 내용이 이제 중1 과정에 좀 나오고 거기서 개념들을 익히고 나서 실질적인 기하의 시작은 중2입니다. 중2, 중3 이게 이제 중등 전체 기하인 거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받아들인 친구들이 그것들은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이 고등의 일부도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하의 끝은 거의 중등이라고 해도 거의 그쵸, 과언이 그쵸. 아닙니다. 중등에서 기하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끝이 난다. 왜냐하면 고등에서는 기하가 더 이상 기하가 아니거든요. 그 기하를 놓고 좌표평면에 대응해서 도형의 성질들과 응용하기도 하고 뭐 그쵸. 그런 건 거잖아요. 네, 도형인데 그걸 식으로 쓰고 식을 보면서 그게 도형이라고 상상해야 되고. 그래서 그죠. 대수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기하적인 응용력도 고등에서 계속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그럼 중등 기하 안 하고 그냥 고등 가도 되겠네요. 고등 가면 한 저는 반쪽 또는 3분의 한 2쪽짜리 정도 학습은 가능해도 상당수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기하도 잘해야 기본적인 됩니다. 성질을 알고 있어야 그걸 대수식으로 또 변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 전략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 대수기 오늘 학습 전략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저가 이제 써놓은 건 속진 N 심화. 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습 전략이라는 게 저는 현재 어머니들이 선택하고 있는 모든 학원들의 판을 다 흔들고 싶지는 않아요. 뭐냐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제 좀 너무 과한 얘기일 수 있고 지금 다니는 그 학원 당장 때려치세요. 다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언인 것 같고 일단 각자 선택한 학원들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하려고 하는 거 좋아요. 대신 우리가 가진 현실이 많은 학원들의 교재가 생각보다 많이 심화적인 부분까지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 대부분 불가능하고 뭔가 빠른 선선행이나 연산적인 그 기술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건 또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빨라지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또 아이들이 심화 문제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거기에서 그럼 이 속진과 배우는 게 있죠. 심화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인 건데 저는 요번에는 계속 이제 대수 쪽을 먼저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하고 있는 기하의 흐름을 한번 쭉 얘기해 보면서 먼저 간단하게만 소개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미 시간상 네. 저희가 이제 11시 반 정도까지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거의 끝내고 그 후로는 간단한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볼 거예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짧게 기하 단계 소개를 한번 좀 드리자면 기하 1단계예요. 기하 제 이제 단계가 각각 회차 이렇게 돼 있는데 기하 1단계는 아직 중학교 2학년, 3학년 기하를 아직 안 본 친구들이 중등 기하의 큰 그림을 쭉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인 건데 대신 개념상 빠지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중2, 중3을 좀 스피드하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개념 정확히 이해시켜주고 트레이닝하면서 공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선행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합을 4회 하고요. 기하 위주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2단계는 25일차로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들은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뭐 공부한 친구들이 기하를 심화로 총 정리하면서 심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라는 거 그런 걸 보는 게 이제 2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단계는 거의 경시에 이제 가까워지긴 하는데 요즘 어려운 그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킬러 문제처럼 그런 어려운 것들. 내신 문제. 네. 실제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중1도 그래요. 학교 시험 대비 요즘 중1도 내신 일부 좀 살아나고 네. 있잖아요. 네네. 2학기 때 요즘 많이 근데 시험 대비를 해보면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라요. 음. 내가 시험 준비라는 건지 경시 준비라는 건지 세상에 제가 그럼 지금까지 한 선행은 뭔가요?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것은 수많은 그 문제들을 선행의 과정에서나 심화의 과정에서 미리 모두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계속 더 생겨나고 있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이 3단계는 그런 문제들이 변형되기 전에 원판을 보는 게 어떤 3단계 수업의 목표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단계 수업 정도까지 하면 아이들이 이제 보는 눈을 꽤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3.5는 이제 더 그거에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아이들이 먼저 증명해 보는 그런 수업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의 전체적인 과정인 건데 기아의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거는 각각의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에 활용하는지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기아 어떤 메인 학원을 다니면서도 기아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2단계 하면서 그 2단계가 그 메인 학원이 끝나고서 정리하기 위해 듣는 애들도 있고 또는 그 메인 학원을 본격적으로 그 심화 과정 중이나 중3 시작되기 전에 제 기아 2단계를 시작하면서 그 다른 학원들에 있는 그 심화를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대수에 대한 부분은 차곡차곡 하면서 기하는 제 단계 위주로만 학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참고로 기하 2단계도 문풀량도 많이 확보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회차도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만 기하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대수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는 사실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 건 있지만 제 과정을 설명하자면 기하 1단계가 선선행적으로 아이들한테 쫙 전체적인 큰 그림 보여주는 거 그걸 심화로 다시 정리하는 게 2단계에서 하는 내용인 거다. 기하의 흐름은 이렇게 제 수업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대수의 흐름으로 연결을 해주실 건데 대수 쪽 단계 설명해 주시고 고등 쪽 설명해 주시면 네네. 될 것 같은데 대수 저 표만 봐도 벌써 자, 기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굉장히 연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하기까지 계속 대수는 해야 돼요. 맞아요. 계속 문제 풀고 뭐 연산해서 답 찾고 뭐 개념만 알고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특히 적분 같은 거 연습 3분의 2 대입해가지고 산수 틀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해야 되는 게 대수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수 1단계하고 대수 2단계에서 지향하는 점은 기하 1단계, 기하 2단계랑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대수 1단계를 조금 더 뭐 어떤 포지션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대수 1단계는 일단 2단계 먼저 그러니까 2단계 얘기하기 전에 이제 1단계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6 플러스 8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중학교 2학년 거를 6회, 중학교 3학년 거를 8회 이렇게 압축적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 진학하기 전에 중등 거를 먼저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등 하기 전에 초등 거를 하는데 제가 말 이상하겠나요? 네, 이상해요. 무슨 소리 이상해요?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네. 고등 학생 그러니까 고딩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제가 신경을 써서 그래요. 고등 학생이 되기 전에 학생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중학생 때 보통 고등 거를 선행을 하잖아요. 물론 초딩 때도 하지만 그리고 중학생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생 과정을 선행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뭐 5, 6, 3, 4도 중3까지는 거의 다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빠르면 빠르면 초3 여름 제일 빠른 그룹은 초3 여름 정도에는 고등 거를 시작을 적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 거를 좀 이렇게 딥하게 들어간다기보다 대수 1단계에서 제가 지향하는 부분은 실제로 중등 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심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행할 때 요거 포지션상 그럼 선선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속진이라고 보는 것인데 아이들이 뭐 메인 학원에서 분명히 뭔가 배울 예정일 거예요. 그럴 때 전체적인 대수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보면서 총정리 이렇게 뭔가 쭉 다 알고서 가야지 배울 만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한 내용을 좀 빠르게 개념들을 확인하고 트레이닝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빠르게가 핵심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근데 그리고 바르게. 빠른. 1단계 네, 지향점이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화가 들어가야죠. 근데 물론 개념 확인 한번 하고 그리고 심화 유형을 건드리고. 그래서 2단계, 1단계적인 목표에서는 쭉 빠르게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 물론 1단계에서 아주 쉬운 문제만 건든다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기초적인 문제를 확인하지만 약간의 응용 문제 정도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자극은 주되 2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한번 배웠던 내용이니까 개념 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심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수업에서도 2권 책 쓰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트레이닝적으로 좀 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극을 주는 게 이제 2단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대수 정리 정도부터 해서 고등 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을 지원 쌤이 좀 빠르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수정리 말씀을 드리면 대수정리는 중등하고 고등 사이의 간극을 좀 좁히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중학교 과정을 천천히 공부를 했다고 해서 고등 과정을 들어갈 때 바로 연결이 되느냐? 사실 그 간극이 좀 커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에서는 갑자기 단원별 연계성이 엄청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낱개로 배웠던 걸 연결을 잘 짓기를 힘들어하는데 그걸 고등 수준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정리에서는 그 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었던 개념들을 중학교 심화 정도의 유형으로 미리 단원 간 연결짓기, 연계성을 좀 강화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고등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 과정 가면 아마 고등 과정에 대해서 저희 단계별 수업을 언젠가 소개드릴 다음번에도 이제 네. 고등 과정 그 내용이 있으니까 네. 대략적으로 뭐 이제 그 정도 얘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수 정리와 이제 고등 수업이 각각 이렇게 있어야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이 뭐 대략적인 뭐 특징 요것만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고등 과정을 보면 이제 고등 과정이 1, 2, 3단계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눈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해냐 적용이냐 학습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해와 적용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 순서를 채워가면서 진행돼야 하는 학습의 과정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여기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에서 배울 때는 아이들한테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걸 이제 차근차근 자기 걸로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고 거기에서 2단계, 3단계 점점 과정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적용은 제가 적용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직접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그 개념을 이해시킨다. 2단계에서는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네가 적용을 해봐 연습시킨다. 좀 안 친절할 수 있죠. 네, 그렇구나. 3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3단계에서는 본인이 먼저 적용을 시도해보고 잘 안 되는 것만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결국은 내가 마무리까지 지어보고 그래서 여느 학원에서처럼 그냥 선생님이 심화 문제를 적용해서 해결해 주는 걸 보고 필기하고 이해하고 오는 거 말고 내가 적용하는 수업 그걸 이제 3단계로 녹여낸 과정이다.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듣고 이해했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내가 풀 수 했으니. 있도록 계단식으로 조금 더 과정을 디테일하게 했고 그거는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하실 네. 거다. 그럴게요. 그 정도 네. 대수. 근데 이후 과정들까지 최근에 끼고 공부하는 친구들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저 과정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작년까지는 미적분까지 하다가 요즘은 이제 확통 끝내고 지금 기하 어쩌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다 공부하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이 공부 방식에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은
약간 이 맛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딴 데 가면 자기가 그렇게 문제 풀 시간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자기가 문제를 풀 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아이들이 약간 힘들어하면서 좀 적응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학습의 기본은 그런 거죠. 네. 운동하는 영상을 보고 오면 운동을 한 것이냐. 응. 운동하는 영상을 봤어도 결국 그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습은 선생님이 푸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푸는 거는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그것을 얼마만큼 풀었느냐가 학습인데 가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끄덕이면서 필기해갖고 오는 것을 학습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그건 대수에서 누적되면 안 깨는 돼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고 그 깨는 시기부터가 아이들부터 실력이 느는 거고 네. 그거를 저희가 전문이다. 네. 그 보통 이제 그 전문이다. 이제 첫 번째 느끼는 그 센 근육통이 보통 저랑 고등수학 1단계를 시작할 때 그 근육통이 아주 세게 한번 오죠. 네. 그래서 이게 공통 수학이 아니고 그 고통 수학이라고 이제 읽게 됩니다. 이응을 빼서 고통 수학.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대수 1단계 음. 이번에 이제 특강도 준비하고 계속 이제 해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하면서 마무리 거의 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얘기가 돼야 될 것 자, 같아요. 대수 1단계 수업이 왜 필요하죠? 대수 1단계 수업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조망이에요. 조망.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중등 수학이든 고등 수학이든 일단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헬기를 타고 구경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이렇게 투어, 네. 그거는 시티 투어인가? 정글이네. 정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개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봐놓으면 심화 단계 매번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애들이 빨라요. 학습도 빠르고 풀어내는 것도 빠르고 팁을 줬을 때 답으로 연결하는 그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딥하게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근데 그 전에 조금 전체적으로. 저학년 때 그나마 시간이 좀 확보가 되고 부모님 얘기 잘 들어 사춘기 앓기 전에 그때 말 잘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와서 보라는 거죠. 대수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심화 들어갔을 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원활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대수 1단계에서 먼저 좀 속도감 있게 쭉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희망하는 부분은 대수 2단계에서 심화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대수 2단계 끝나고 나서 뭐 고등수학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요 경우는 근데 아이들마다 좀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으로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재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좀 쉬운 교재로 고등수학을 나 한 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대수 2단계에서는 2단계 듣고 나서 뭐 2-1, 3-1 대수심화라는 이름으로 또 수업이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큰 틀에서 뭐 대수 1단계, 2단계가 어찌됐건 어떻게 이 수업을 활용하고 아이가 어디 학원에서 어떻게 다니면서 이걸 병행할 거고 또는 병행하지 않고 저희와만 같이 공부할 때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나 그런 부분들은 아이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고 성취도마다도 다를 거고 그렇죠. 그냥 저는 어머니들이 제일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케이 다 됐어 그 학원에 보냈어 끝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 계속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처럼 학생들은 마치 어디 보냈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 1단계 포지션은 어찌됐건 빠르게 이렇게 전체적인 대수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디서 배우더라도 이제 잘 따라갈 수 있게끔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2단계를 통해서 심화 유형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도 잘 된 친구들은 고등을 바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트레이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속진하면서 심화까지 같이 잡아가는 것이다. 1단계 어떤 친구들이 대상인가요? 일단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은 맞춰야 해요. 적어도 중1 정도? 심화가 아니고 기본까지만 되는. 기본만 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인 네.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유리수의 사칙 연산 좀 원활하게 되고요. 거기서 약간 미스 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수업 목표이기 때문에 1학년 기본 과정을 한번 마쳤으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해야죠. 또 넘어갈게요. 자, 1단계 수업 대수 1단계 수업 구성. 네, 아까 얘기하셨던 네, 부분이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전체는 14회
14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 2학년 1학기는 6회. 중2 거 되게 유쾌하게 하신다고. 네. 유쾌하게 이런 할 거에서 겁니다. 웃으면 안 되는 게. 유쾌하게 할 겁니다. 유쾌하게. 그다음에 중3권 3-1은 8회. 네. 8회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방함이에요. 방정식과 함수.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 쪽에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 함수 좀 어려워지더라도 시바 문제에 좀 접근하기 쉽게. 다음엔 방학 말고 한방으로 해주세요. 네, 한방이든 방학이든. 한방입니다. 이렇게. 네. 자, 대수 1단계 수업 진행 순서 뭐 이런 흐름인 건데 이제 뭐 한 번만 쭉 브리핑 해주시고 넘어가죠. 비슷해요. 과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있을 거니까 그거 점검하고요. 과제가 매번 나가니까. 그다음에 그날 배우는 새로운 단원에 대한 당연히 개념 제일 중요하니까 1단계에서는 개념 천천히 뭐 어떤 공식이 나오면 그 공식 유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대표 유형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연습 문제로 가는데 연습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문제다 그러면 한 뒤쪽 5, 6개는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랑 같이 풀면서 아 저렇게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구나. 극심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맛보기 용으로. 그리고 앞쪽 부분은 쉽게 풀리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성취감 높여주는 문제들을 구성을 할 거고 그렇게 수업 진행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찐 공부 DT 일명 대테라고 하죠. 데일리 테스트. 그래서 DT는 어렵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날 배운 개념 확인 수준. 긴거 뭐 기초 유형 확인. 네, 그런 기초 유형 확인 수준에서 그날 배운 거 연습하도록. 자, 그럼 뭐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속진과 심화의 균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빠르게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찌됐건 몇몇 학원들의 그 심화 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속진도 필요하고 심화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대수 1, 2단계가 이런 포지션이다. 요 정도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할 얘기들을 거의 한 것 같고요. 광고라고 해야 될까? 이제 다음 시간에 자 4월 16일입니다. 16일에 고등 과정을 시작하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얘기하면 디테일을 못 봐요. 제트기 타고 여행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여행하면 쫙 뭐가 있나 비행기를 보지만 꼼꼼하게 보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는데 고등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는 정도 또는 시작했거나 시작하려고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그 시기에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럼 저희 대수 얘기만 할 건 아니에요. 고등 과정을 앞뒀을 때 기아도 어떨 때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했고 그런 얘기들도 재밌게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꼭 이제 소문도 좀 내주세요. 줌 접속에는 뭐 많은 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소문도 내주시고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 어머니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들 뭐 얘기를 했을 거여서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써주시는 부분이 써주신 거고 아까 남겨주신 부분은 네, 초반에 KM은 언제쯤 시작을 하면 좋은가? 황땡학원 중등 과정을 마치고 공부하면 늦나요? 이건가요? 황땡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황소땡. 자, 황소땡. 자, KM 사실 뭐 이 경시 시작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경시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뭐 여전히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있고 대치에서도 많은데 경시에 대한 판단은 시간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뭐 실질적으로 경시를 하는 이유 자체가 학교 시험이든 뭐든 그런 심화 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혹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먼 그림에서는 뭐지 수리 논술이나 그런 전체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뒤에서부터 채운다고 하면은 이제 영재고나 어떤 과거 이제 입시도 이제 시험을 보고 간단히 면접 형태에서든 또는 시험을 보는 형태에서는 중학교 이제 2학년 여름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뭐 실전 연습들을 하는 그런 학원들이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그럼 결국은 그 시기까지 경시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야 되는데 경시에 대한 사이클은 보통 이제 최소를 1년 반 정도는 봅니다. 1년으로는 못 보고 1년 반 정도를 보니까 정말 뭐 좀 늦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중1 때까지만 시작을 해도
아이가 1년 반 정도는 볼 시간이 돼요. 물론 중1 때 보면 내신도 있고 뭐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정말 그 시기까지만 아이가 탄탄히 준비가 되면 되는 것이고 준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중등에 대해서 정말 심화까지 잘 됐고 수학 적어도 이제 공통 수학 지금 현재 이제 수학 상하 정도 내용 되겠죠. 그 내용까지 최소한적으로 정말 심화까지 그 정도까지 잘 풀 수 있는 상태 들은 게 아닙니다. 잘 풀 수 있는 상태의 준비까지가 되어 있으면 경시를 시작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면 이제 제 기하 수업으로는 한 기하 3단계 최소 2단계 또는 3단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요.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의 일반적인 대치동 아이들 어머니들이 느끼기에 약간 우리 아이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늦지 않았어요. 꼼꼼히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급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막 자꾸 심화책을 먼저 넣으면 이런 거죠. 계단을 한 칸씩 가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계단 자꾸 10번째 계단 갖다 놓고 거기서 우리 아이가 왜 못 점프하지 이러다가 결국 아이도 힘들어지고 부모님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단만 잘 배치하면 생각보다 많이 다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리고 네 경시 네 일단은 뭐 선생님들이 혹시 생각나는 마무리나 뭐 나는 마무리. 뭔가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질문해도 돼요. 우리끼리 질문해보자. 네. 우리끼리요. 우리끼리 있어요? 약간 브랜드 이름 같아. 아, 니코보코 이런. 니코보코는 사라진 지 30년 됐나요? 니코보코는 김민재 아동복. 저도 몰라요. 김민재 아동복. 제 중딩 때 제 네. 친구 별명이 니코보코였어요. 아 코가 크고. 코가 너무 크니까. 다 그랬어요. 다 니코보코였지. 김혜란 별명 김계란. 네. 좋아하잖아요. 요즘 이런 유머. 빡빡 밀고 나중에 김계란이라는 캐릭터. 김무튼 계란. 참고로 요새 뭐 춘천 쪽에 김혜란 후보 나오나 보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기하 2단계 교재 어떤 거 쓰냐고 질문 주셨는데 기하 2단계 이제 자체 교재고요. 이건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공식 노트 되게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벌써 버전 4번째 버전이에요. 벌써 업그레이드돼서 4번째 버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식이 다 담겨져 있으면서 아이들이 필기할 수 있는 그 공식 노트랑 좀 심화 문제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문풀 교재, 오답 노트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서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는 뭐 A급 B와 A 스텝 정도 섞여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찌됐건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와서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기하에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할 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특강 계획 여쭤주셨어요. 아 이게 이제 여름방학 특강. 여름이 그쵸, 짧아요. 여름이 워낙 짧아서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사실 특강을 이미 실장님들과 간단히 그 얘기는 좀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적으로 해야 할 그러니까 여름방학 딱 4주 최대 잡아도 4주 되는 거 아시죠? 보통 어떤 공사 있는 학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4주입니다. 4주면 주 3회로 잡아도 1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하 1단계 정도는 특강이 있을 예정이긴 해요. 왜냐면 기하 1단계는 12번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2, 중3. 근데 이제 그 기하 이제 심화로 정리하는 건 조금 더 이제 압축적인 수업을 하나 정도 오픈할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수업이 제 주말 수업의 2단계나 그걸 대체하기엔 너무 학습량은 좀 작긴 작아요. 그래서 알차게 쭉 정리해야지란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수업을 듣는 게 괜찮고요. 네. 3단계도 네, 특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도 주말에 16회로 진행하는 수업이어서 해야 될 절대적인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드디어 질문 들어왔습니다. 요것만 대답하고 네. 그래서 3단계 해야 될 양이 있어서 방학 동안 하기 힘들고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어요. 방학 중에서 친구들이 비슷한 일정인 친구들이 좀 있을 때는 어머니들이 뭐 그룹 좀 학원에 연락 주시면 그 그룹에 맞는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오픈하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3단계나 그런 것들은 방특 안에 담긴 특히 여름방학이 힘든 경향이 좀 있습니다. 주말 3단계? 수업에 수업들이 많아요. 네. 3단계는 겨울에도 방특 잘 안 하시지 않으세요? 네, 일반적으로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어찌되건 워낙 심화 쪽 수업으로 간 거기 때문에 방학 안에서 하기엔 또 쉽지 않고 주말 수업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수 1단계 짜잔. 언제 오픈되는지. 짜잔. 여름방학 네. 때부터 주셨어요. 1단계 시작반 오픈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이 사실 이거는 문의 주시는 만큼 저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가까운 거는 4월 말에도 이제 특강을 대수 특강 1단계도 이제 주말에 토요일 오전이에요. 그때 이제 잡아서 진행하는 거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SM에도 쳐보세요. 거기 홈페이지에 시간표랑 약간 연간 커리처럼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수 1단계, 2단계 그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할 거고 여름 방학 때 알차게 대수 총정리하고 싶어요. 그런 거 저희도 계획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문의 주시는 만큼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뭐냐면 그 수요층이 있을 때 그걸 반을 만들기 때문에 연락 주시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예, 문의를 많이 이런 게 주시면 있대. 김계란 쌤이 알려준대. 김계란 쌤이 수업한데 예. 자 2단계 심화 수업으로 중등 내신 커버는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어렵죠.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심한 정도까지 해가지고 되겠지만 학교마다 달라지죠. 이게 내신은 저는 거의 경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내신 기간 때는 한 달 내내 뭐 적어도 3주 공부 웬만큼 잘하는 친구도 2주 안에 하기 좀 힘들어요. 무조건 3.5주는 잡아야 돼요. 3.5주. 문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그 3.5주도 그 전에 어느 정도 하던 흐름이 있는 아이가 내신 때 집중하는 그 기간이 3주인 거지 모든 걸 다 잊은 아이가 그때 3주나 4주 동안 그 내신을 잘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파이널로만 3.5주를 돌려야 돼요. 타이머 재고 시간 감각 익히고 그런 걸로만로 3.5주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리고 또 달라요. 어떤 학교에 어떻게 내신이 나오는 것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단계 사실 심화 수업으로 중등 내신이 커버가 된다? 그거는 조금 안 되죠. 심화의 기반은 다져질 수 있는데 그거만으로 전체 심화를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정말 기출 문제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심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오죽 쓸데하나가 없었으면 킬러 문제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근데 그 킬러의 문제 양이 생각보다 엄청난 거고 그렇다고 킬러 문제만을 대비해서 2단계에 다루기엔 격차가 너무 심한 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디테일한 기술이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그런 킬러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기아 2단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한데 기아 2단계는 내신에 대한 심화 유형이 상당수는 커버됩니다. 근데 그 내신에 대한 그 마지막 디테일한 킬러 문제들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도 선생님들이 개발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비하려면 3단계입니다. 기아는 3단계까지 하면은 그걸 보는 전체적인 눈이 다 생겨요. 아까 지원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신만의 유형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기아 2단계, 3단계에서 물론 이제 킬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커버하지만 또 내신만의 색깔이 있는 유형들은 이건 또 2, 3단계에 있는 문제들하고 색깔이 또 다르니까 어쨌든 내신 대비라는 부분이 필요는 한 것 같긴 해요. 내신만을 위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요. 맞아요. 어머니 그 질문해 주실 때요. 그 대수 1단계인지 기아 1단계인지 채팅도 써주세요. 1단계라고만 하니까 예. 제가 흥분합니다, 어머님. 제가 1단계라고 하면 대수 1단계 선생님, 김계란 선생님이 흥분합니다. 내신 숙제 중에 뭐는 내주신 네. 뭐 저희 수업 안에선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이 모든 문제들 질문하거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기아 2단계에서도 내신 대비고 다 가능해요. 내신 대비가 아니고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케어는 다 가능합니다. 이 정도? 네. 그리고 기아 기준으로 여름방학 기아 1단계는 방학 일정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확정은 될 거고요.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수도 그거는 이제 대수의 회차에 맞춰서 여름방학쯤에 이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려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 하여간 아이들의 전체적인 일정에서 어느 시기에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 우리 수업 열어달라 저희 선생님도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할 거니까 계속 많이 문의 주시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저희 관리형 수업도 있고 1대1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팀으로 다는 친구들도 사실 문의가 계속 있는 학원이니까 그런 아이들을 계속 해왔고 어머니들도 계속 연락 주시면 네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네 수업도 짜고 이렇게 수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어머니들이 이제 기아 2단계 지금 또 여름방학 때 일단 수업 회차에 가능한 회차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 2단계가 16회차 또는 25회차인데 여름방학 때 하려면 매일 해야 돼요. 주 5일로 4주 해도 20회밖에 20회. 네. 네. 기간적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약간의 수업 한 8회 정도는 7, 8회 정도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좀 더 가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마무리
해봐도 될까요? 오늘 아까 제가 이제 본 숫자는 35분 뭐 이렇게 꽤 많이 접속도 해주시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죠? 4월 16일? 네, 4월 16일. 16일입니다. 네, 짝짝짝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